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운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요. 쭉 뻗어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줬다가도 또 눌리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의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매우 강합니다. 지금 뭐 유럽장도 어마어마하고요. 미국장의 흐름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나스닥 2%의 급등으로 마감 잘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요. 살짝 눌려있던 부분 다 돌리고 있죠. 일단 뭐 오늘 기준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의 흐름처럼 강력하게 탄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신 있게 우리 증시도 글로벌 증시 따라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윤정두는 어떤 사람이길래 윤정두의 주식 1번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시장을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윤정두 대표는요, 무려 수익률 대회에 7번 우승한 주식 전문가입니다. 수익률 대회 7번, 이 7번도 정말 놀라운데 7번에 따라서 또 7,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수익률 7,000%는 10주 만에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 세우는 노하우 배우고 싶으신 분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교육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윤정두 대표 요 교육 시간 동안뿐만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 전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요. 장중 실시간으로 전략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내 드릴게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 얻어갈 수 없는 내용도 있죠. 저희 캔들 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있는 너튜브입니다. 너튜브도 오셔야지 이 교육 내용 체계적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댓글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댓글로 333 혹은 저희 노란톡방에 333 올려주시는 분들께는 도서자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보내드린 도서자료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캔들의 기본부터 이렇게 생성하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4대 천왕의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잡으실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도서자료 무료로 받아가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만 저희 이벤트 당첨자 공개가 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오픈 AI에서 챗 GPT가 공개된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6일에 최신 AI 모델이 공개된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가총액이 애플 턱 밑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또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위 순위가 바뀔지도 궁금해지는데 우리 윤정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자, 지금 추세라면요. 시장의 의견들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MSCI가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5월 달에 엔비디아발 실적, 그 실적이 AI 관련된 그리고 MSCI라든가 그리고 또 알파벳 같은 경우에 서버발, 클라우드발 이러한 수요 급증에 대한 실적 개선폭 이 부분이 뭐 굉장히 뛰어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MS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알파벳의 조정으로
9%의 알파벳의 조정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또 국내 증시가 11월 초에 조정의 여파를 받았을 때, 그때 기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총액 2위 MSCI 기준에서는 알파벳의 9% 하락, 그것을 상쇄시키고 3%의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뭐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똑같은 순위의 기준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지휘봉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먼 거리에 놓여져 있는 내용도 지휘봉으로 가르치면서 교육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보시면 글로벌 기업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우디 아람코가 시가총액 1위, 2위를 올 초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시장 자체가 지난해 9월 말 10월 저점을 찍고 돌린 이후부터는 시가총액 1위가 애플, 그다음에 MSCI가 시가총액 2위, 아람코가 계속 시가총액 순위가 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3위로 다시 2위로 1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만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볼 텐데 이 부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MSCI가 애플을 넘길까의 기준에 업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의 28% 이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방송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27%, 그리고 27.5%, 오늘 기준에 28%를 넘겼어요. 그런데 뒷부분 오늘 반도체 특집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MS사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메타 이런 쪽에서 클라우드발 GPU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GPU의 수요가 확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받았느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검증이 나왔고 그다음에 11월 초에 MS사, 그다음에 알파벳의 실적에서 검증이 됐고 그 이후에 AMD 그리고 그 밖에 여타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AI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SCI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그 부분의 수요 부분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충분하게 연동될 수 있다. 지금 MSCI 놓고 보시면 기존의 11월 초의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띠다가 꼬리 달고 밀렸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5% 강세에서 꼬리 달리고 엔비디아가 3%대에서 꼬리 달리고 결국은 금요일 날 기준에서 또 그 이후의 기준에 탄력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뭐 하루 만에 움직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이다운 아나운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금요일 날 또다시 갱신을 해줬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3위가 누구예요?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경우에 지난주에 미끄러져 내려왔던 부분, 그 이전에 음봉 떨어졌던 부분이 어떤 기준이냐면 실적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장성이 조금 결여되는 거 아니냐. 그런 가운데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26% 성장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비슷한 성장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게 22% 성장으로 국한됐단 말이에요. 근데 22% 어마어마한 거고 거기에 MSCI 기준에서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 마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오히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보면 $650까지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때가 450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지난 목요일에도 이런 차트 잘 보세요. 윗골이 달려있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의 흐름이 이렇게 메꿔졌습니다. 469불 또 그 이상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 마찬가지고요. 추세 부분에 대한 추세 강화 부분. 그리고 인텔하고 AMD 쪽의 경우에는 어떤 쪽을 놓고 보셔야 되냐면 GPU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메타가 아니라 AMD죠. AMD와
인텔 쪽도 GPU 사업 부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잘 보세요. 꼴이 굉장히 길죠. 이 꼴이 굉장히 긴 부분을 결국은 이렇게 뚫어주고 52주 신고가 랠리를 잡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미국의 MSR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느냐의 문제가 그냥 남의 기준의 흐름이 아니라 분명하게 GPU라든가 클라우드 사업 부분, 거기에 HBM, 반도체 사업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업종에서는 또 반도체를 다룰 거니까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업황 궁금하신 분들, 종목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오늘 방송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이번 주 시장에는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14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7일까지 또 미국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셧다운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이슈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저희 전문가님의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CPI 관련돼서 질문을 잘 주셔가지고 CPI 관련돼서 또 PPI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불거지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뭐 재정 적자가 계속 쌓여 있고 채권을 찍어서 운영을 해나가는 국가이다 보니 계속해서 재정 적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의회 통과를 못해서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은데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만에 하나 그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지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충격이 잠시 나오는 정도 수준 펀더멘탈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셧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CPI, PPI 관련해서 CPI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금요일날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위치, 뒷부분에 이제 뭐 그래프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정점에서 다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이 변화되는 거, 변동성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거, 원유라든가 식품, 그것을 빼고 보는 게 사실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옳은데 어찌됐든 뭐 시장에서 지금의 기준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 범위와 이전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3.3 정도 형성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긴축이라는 이야기 자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까? 그런 내용 자체가 조금은 또 수그러들 수 있다. 그 정도 수준. 그 뭐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왕이면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되는데 어찌됐건 저 정도 수준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 CPI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변동이 확장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황 이제 짧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질문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도 우리 시장의 이슈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이면은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 기준을 완화한다는 요 검토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준이 좀 완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좀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제한적으로 형성된다는 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형성된다면 뭐라 그럴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편안하죠. 근데 기존에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뭐 연말이 다가올수록 물량을 정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항상 시장이 무너졌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비슷한 조건이라면 뭐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규제 부분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10억 기준이 현실성이 좀 없다, 50억, 또 혹은 뭐 대선 당시에는 100억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찌됐건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된다면 시장에는 뭐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효과 부분이 지수 자체를 견인하는 역할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긍정적인 만큼 마인드 컨트롤 좀 잘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시간 없으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뭐 짧게 국내 증시부터 해서 빠르게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요. 올해 들어서도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10% 올라와 있어요. 거래 대금이 일정 범위 수반된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2차 전지의 마지막 자락에 비중을 높이신 분들이 힘드실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시장이 편안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연초에 바닥 찍고 돌려서 2차 전지 폭등 랠리 있었고 7월 말에 싹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IT 집중하고 계신다면은 이 17%의 수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위기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객관적인 것만 놓고 보세요. 시장이 강했네. 내 계좌가 이 시장 수익률을 넘기지 못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뭐죠? 주식 1번지잖아요. 네. 주식 1번지 1등 방송 보시면서 함께 수익 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글로벌 증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강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강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유럽과 일본은 다 넘기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살짝 눌린 건데 지금 이격이 발생된 요 부분이 과거로 따지면은 이격이 없었어요. 다우지수 또 미국 지수만 유동성 랠리가 좀 더 확장돼 있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지난해 9월 말 10월 초 이후 기준에 이격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1년 뭐 3개월 동안의 이격이 계속 유지된 경우는 제 기억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은 이격을 분명히 줄일 겁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에서는 그들이 밀려 내려오기보다는 국내 증시가 유럽이나 일본, 미국 증시를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 선봉 주자는 지금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의 기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얼마예요? 28%가 넘죠. 22.7, 5.2 그잖아요. 네. 요 시가총액 비중에 삼성전자는 20거래일 고점을 넘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2만 9천 원이 52주 고가인데 계속 고점 넘겨요. 오늘도 바로 앞전의 고점 13만 3천 원 넘기고 13만 4천 100원 찍고 눌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초강세의 흐름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이 두 종목에서 조금만 움직여줘도 그리고 지금 딱 눈으로 보시면 뭐예요? 장중한 때가 아니라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을 하이닉스가 넘길 수 있는 위치에 도달돼 있죠. 실적 자체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더 보실 수 있다. 지수 부분, 견인 부분은 쉽게 IT 쪽에서 분명하게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놓고 보실 때 상승률 상위 종목 그 기준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상승률 상위 종목. 그 부분을 먼저 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승률 상위 종목은 추후에 진짜 시장이 편해질 때 그때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계속 해드리겠습니다만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거래대금 상위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그것을 갖다 접목을 시킨다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집니다.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당장 포트폴리오 제대로 채우셔서요. 이 좋은 장에 큰 수익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1등 전문가 윤정두의 1등 시황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시황을 우리 대표님이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제 밤새 야간에 무료 방송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실 테니까요. 너튜브 오셔가지고 오늘도 이 시황 분석에 대해서 야간 시간 모두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너튜브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요 캔들 내용부터 해서 시황, 종목에 대해서 모든 영상들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요. 윤정두의 주식 1번지 들어오셔서 이 모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노란통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입니다. 11월 10일 마감에는 4%대로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강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엔비디아는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 마감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월 들어서 1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주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어떤 종목을 사야지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따라갈 수 있을지 윤정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내 기준에서도 반도체. 뭐 사실 뭐 2차 전지도 말씀드렸죠. 근데 2차 전지 지금 기준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안 계시리라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 1번지 시청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 절대 가지고 가시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난주에 내내 2차 전지와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에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의 기준에 왜 그런 흐름이 계속 집중되는지 다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MS사가 이제 시가총액 1조를 넘기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야기가. 그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GPU 관련해서의 내용인데 이 GPU가 대당 5천만 원 이상, 뭐 6천만 원 이렇게 호가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주문하면은 1년 이상 걸린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그 길이 당겨지겠죠.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시장의 사이즈, 캐파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가운데서 AMD나 인텔도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생각할 때는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요. 약간 오늘도 이렇게 계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힘 바짝 내시고 채널 돌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봐 벌써 공급이 많아지잖아 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 떨어질 텐데 왜 그래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년을 기다린다고 했죠. 근데 그 부분에 수요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많아져 있어요, 지금. MS사의 기준과 알파벳의 기준, 그다음에 아마존 서버,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역시 서버의 기준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매우 좋게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에 대해서 해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시가총액 1위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 알파벳이 잠깐 주춤거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의 성장성이 클라우드 쪽에서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미국 시장에서 2위, 3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MS사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2위예요. 그런 상태의 기준이고 아마존과 또 예전 페이스북, 메타 쪽에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죠. 거기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쪽에서 지금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은 없느냐? 대안은 없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GPU를 기준을 잡았을 때 이 GPU를 만드는 쪽, 설계하는 쪽은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쪽이 엔비디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TSMC, 대만의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의 1위 업체잖아요. 네. 그 업체가 GPU 생산을 하는데
그들이 인터포저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HBM과 GPU를 연결하는 요 인터포저의 그 생산 부분을 TSMC가 이것도 TSMC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대부분의 조립, 완성, 만드는 거는 파운드리 업체 세계 1위인 TSMC가 하고 있는데 다만 반도체 부분이죠. HBM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다운 아나운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수평? 수직이죠. 수직이죠. 네. 그죠?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이렇게 계속 높게 쌓아야 되는데 이 높게 쌓는 기술력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지금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여유가 있어요. 뭐 HBM 그게 뭐 수익이 될까?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보다 조금 늦게 개발은 했지만 뭐 기술력 우리 충분해. 내년부터는 더 크게 생산해 낼 거야.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많아지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니에요.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일본 업체인데 한 2년, 3년까지는 매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체 낸드라든가 그 밖에 D램 쪽을 전부 아우러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2015년 12월, 그러니까 2015년 12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 그 앞전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이전에 마지막 금리 인상 2006년 6월이라고 그랬죠.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시점이에요. 경기가 살아나서 모든 걸 이끌어주고 끌고 갈 때 거기에 어떤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왔느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550%.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된다. 또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223% 올라왔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가 얼마 올라왔냐면 국내 증시 저 끝에 보시면 왼쪽 끝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900이죠. 네. 1960포인트가 종가였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대략 한 2, 3%? 네. 그 정도 올라와 있는데 20, 30%죠. 20, 30%. 근데 지금 삼성전자 10배죠. 네. 그게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업종군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실까요? 하이닉스는 뭐 더 엄청납니다. 416%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요. 700%입니다. 와. 3위잖아요. D램 시장이 3위인데.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의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발 발주, HBM에 대한 수주, 이 부분이 뭐 지금 굉장한 실적 개선으로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뭐 삼성이라든가 또 하이닉스 양쪽 다 지금 기술 개발에 올인을 하고 있고 뭐 올인이라는 게 전체 사업을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뭐 그런 시설 설비 투자 부분 확장 부분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실적으로 연동돼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노란톡 오시면 이런 자료들 다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다 보시고 이제는 진짜 2차 전지는 좀 놓아줄 때가 됐구나. 순이익이 1조가 안 나와요. 25년도에도. 그러니까 이쪽 실적 개선폭, 업황 개선폭이 완벽한 쪽의 기준을 놓고 보자. 그것이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내용도 뭐 지난주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빠르게 넘길게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봉인데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4만 3천 원인데 이 동그라미 딱 쳐드리고 네.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목표 주가 상향할 수 있다. 그런데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꼬리를 달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튕겨져 오를 것이다. 결국은 갭 상승 이후에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 갭 상승이 갭이 나와줬죠. 네. 그렇게 되면 돌파 갭의 기준에 목표 주가 15만 1,500원. 사상 최대치 고점이 15만 500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다. 반도체 업황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종도 같이 살펴봤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방송 때마다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SK 하이닉스였죠. 정말 방송 첫날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13만 4,100원에 경신했습니다. 15만 1,500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셨는데 이 15만 1,500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나는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같다. 내가 금방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오시면은 매일매일 전략을 세워드리니까 이 전략 받아가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수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주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지만 또 두성 엔지니어링도 교육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34,600원의 신고가에 올라왔어요. 뭐 손대는 종목마다 지금 신고가에 올라가고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도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서 내가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나의 비중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 정보 모두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까지 잡아드립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입장 방법 먼저 안내를 드릴까요? 아니면 한미반도체까지 보고 올까요? 한미반도체 마저 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한미반도체부터 하시죠.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한번 시원하게 가셔야죠.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때문에 주말 내내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못 잤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반도체 교육 해드리면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교육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받아야 되는 종목은 꼭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 기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미반도체 때문에 하여간에 일요일 저녁 23시부터 네. 7시간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6시간이군요. 5시까지 해드렸으니까. 못 주무시고 오신 거예요? 네.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 그 밖에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쭉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 우리가 처음 교육해드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시가총액이 6조 7천억까지 올라간 그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의 PER과 PBR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럼 프리미엄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매매하느냐? 그럼 2차 전지 우리가 어떻게 매매했어? 그죠? 바이오 종목은 어떻게 매매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들여다본다.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자락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2차 전지를 자칫 잘못 건들게 됐을 때는 펀더멘탈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뒷받침돼 있거나 업황이 크게 개선되는 쪽, 거기에 누적 수급이 메이저에서 들어오는 쪽, 이런 쪽은 만에 하나 시장의 영향으로 동반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또 혹은 자체적인 영향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되돌림의 흐름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실적이 나왔는데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영업이익이 29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럼 얼마였냐면요. 네. 102억이었습니다. 만약에 한미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2억이었는데 1,020억이었는데 290억으로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1,000억이란 규모는 정상적인 규모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 4천억의 규모가 되고 네. 그래도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규모에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올해는 실적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100억 수준. 6조짜리가 100억 나오면 그게 실적 좋다고 매매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100억 수준이었는데 그게 조금 더 안 좋아서 29억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의 하한가를 맞고 그리고 월요일 날 13%의 조정까지 나올 정도 수준이냐 했을 때 사실은 좀 과하지 않나. 다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렸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터져 나온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평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HBM 시장의 확장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쪽의 공급이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 말고 고객사가 확대된다면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실적 부분도 더 상향될 수 있다. 지금 사실 하이닉스 것만 가지고는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확장된다는 쪽으로 놓고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 부분이 오늘 한 1.3% 나갔거든요. 9,700만 주인데 한 130만 주대 매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7월 13일 상한가 찍을 때가 200만 주 개인들한테 물량을 뺏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누적은
7% 가까운 누적 수급이 있어요. 어찌 됐든 하나하나 놓고 보시게 되면은 HBM 그 생산 라인에 있어서 TC본도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고 무조건적으로 한미 반도체의 이 생산 라인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한 달에만 하이닉스로부터 1,000억이 넘는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매출이 이번에 나올 걸로 기대하셨던 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계실 거예요. 당연히 내년에 매출 인식 잡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밖에 대주주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또 내년에 전망치 부분 매출이 4,500억, 6,500억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저평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현재 기준에서는 대주주의 수급도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대주주의 수급이라든가 업황 개선폭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투매를 단행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조금 더 놓고 보시는 게 옳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일단 바닥에서 상승행 때 확인형 뜨고 그리고 나서 뭐 주가가 쭉쭉 움직여 줬고요. 요 흐름이 요 자리였어요. 11월 10일 날. 금요일 날. 요 자리였는데 사실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저 양봉, 요 양봉의 절반을 훼손시키면 손절이 맞아요. 그거는 뭐 오랜 역사 동안의 기술적 분석의 기준입니다. 캔들의 네. 패턴에 있어서는. 근데 안타깝게 오늘 기준에 이미 개파락으로 그것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인 손절이지 않느냐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판단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의 부분인데 일단은 수급 범위가 누적적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를 예를 좀 갖고 나왔는데 에코프로가 한참 변동성이 확장될 때 3월 23일입니다. 굉장히 캔들 작아 보이죠. 네. 그냥 이쁜 도지 십자가처럼 보이잖아요. 저게요. 장중에 49만 5,500원. 그러고 나서 3시에 갑자기 훅 밀려서 그러니까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로 밀렸다가 순식간에 보합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때 정점의 인식을 기술적으로 안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13조 수준. 2,600만 주짜리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상태에서 결국은 82만 원까지.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논하는 건데 그렇게 따졌을 때 한미 반도체의 기준은 오늘은 어차피 개파락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템포만 더 보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투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매집의 범위가 형성돼 있는 만큼 요 매집 6% 이상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오늘자의 창구 동향이 어떤지 내일 아침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요 매집 부분의 흐름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서 640만 주죠. 그러면 7%에 가까운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시각 자체가 네. 전부 뭐 빠져나갔다. 이 추세를 만들어놓은 쪽이 이거를 훼손시켰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한 템포 더 보자.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내일 하여간에 한미 반도체 수급 동향 나오면 한 번 더 갖고 나와서 추가적인 AS 해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최소 600만 주 이상 터진다라고 했을 때 들여다보시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이 어쨌든 시작이 돼봐야지 좀 전략을 꼼꼼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면은 또 한미 반도체 전략 받으시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장중 전략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SK 하이닉스와 주성 엔지니어링도 장중에 이 노란톡방에서 전략을 꼼꼼하게 잡아드린 종목이니까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입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 나갑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장중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가시면서 수익도 잡으시고 교육도 꼼꼼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는 나이사 교육 시간입니다.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의 줄임말인데 사실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해서 반도체 얘기만 했더니 사실 반도체주 말고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없는 건지 저는 반도체주 말고 또 다른 것도 담고 싶거든요. 지금 뭐 있죠. 네. 지금 뭐 게임주들도 요즘에 뭐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11월 들어서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시청자분들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실 수 있을 만큼의 거래 대금이 충족되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충족되고 또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들어오는 종목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뭐 우리의 기준에서도 교육해드린 그런 종목 기준에 어떤 게 있죠? 위메이드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닉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급범에 제한적이어서. 응?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합니다. 근데 다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가상계좌 1억 계좌를 10월 말 종가 기준으로 종목을 넣어놨는데 지금 뭐 한참 지났는데 이거 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만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합니다. 네.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한미반도체 설명이 오늘 좀 짧았는데 내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한미반도체가 오르든 내리든 기술적인 범위를 제대로 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먼저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오늘도 이 종목군을 가지고 나왔어요.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그리고 13일 공약주까지 다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요 기준에서 예를 든다면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 2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음봉이에요. 그러면 그럴 땐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교육은 교육 시간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14일 내일장입니다. 내일장 기준에 하이닉스 기준에서 거래대금 얼마? 거래량 기준에 500만 주 이상 터지고 양봉이 나와야만 변동성 확장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현대차, 한미반도체, 위메이드, 주성엔지니어링. 여기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이 30만 주예요. 네. 그럼 100만 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뭐 200만 주도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 100만 주의 거래가 실리지 않더라도 5MA, 20MA 거래량, 그러니까는 50만 주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면 추세 매매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펀드멘탈이 굉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위메이드 또 들어가 있죠. 네. 5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어요.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700만 주였거든요. 네. 500만 주는 최소 수반되고 양봉으로 나와야 최근에 막 20%씩의 변동률 나오는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빨리빨리 넘어가고 요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위메이드의 기준에 흑자 전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겠다. 한미반도체에서의 기준과 똑같이 IR을 통해서 위메이드 부분의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지만 결론은 아직 적자입니다. 연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 흑자됐다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난 2021년도 4분기에도 위메이드 어떻게 됐어요? 8천억에서 7조까지 땡겼어요. 3개월 만에. 네. 회사 차원에서 뭐 IR도 많이 했고 우리 뭐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 테마도 있었고 대체 불가 토큰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뭐 적극적입니다. 근데 그때도 적자였죠. 네. 그럼 뭐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시가총액 한 2조 가까이 되거든요. 3,380만 주짜리입니다. 결론은 이제 교육 받으시고 나면은 검색기 만드시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쓰시는 HTS 거기에 검색 수식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위메이드 48,000원에 포착을 잡아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수식을 모르신다면 노란톡에 다 무료로 올려드려요. 네네. 네, 올려드리니까 이 부분 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48,000원의 기준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이잖아요. 최대폭 따라붙을 수 있는 게 10%.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오거나 엄청난 흐름이 연출된다면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날 위메이드는 거래대금 4위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시가총액이 4위가 아닌데 거래대금이 4위가 터졌다?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죠. 20%대. 그래서 그런 흐름의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접근 범위. 그런데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놓고 볼 때 두 가지 놓고 본다 그랬죠.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 어떻게 터지는 거? 시장의 최상위에 올라오는 거.
또 한 가지는요.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겁니다.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다 보니까 9일 날도 또 똑같이 54,000원대 또 검색해 또 나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식 넣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교육받고 그럼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종목 잡아주세요.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보시게 된다. 그렇다면 캔들 크기나 이런 게 다 달라져요. 종목의 기준에서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직 계산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거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자꾸 놓치시니까 어떻게 고가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 혹은 어느 정도 밀렸을 때 눌림목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지 그걸 계속 뭐 계산기로 계산하기식이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이것도 무료로 계속 오픈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월봉 놓고 보실 때 굉장히 높은 자락까지 위치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요 수급 범위 네. 3,380만 주라 그랬죠. 쌍끌이 227만 주가 뺏겼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까지인데 대략 7%에 가까운 물량이 매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에? 47,000원. 그러면 그 47,000원 대비해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얼마예요? 71,000원까지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그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렸는데 주봉의 갭에 발생된 이후에 양봉의 교육이 굉장히 커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격이 너무 발생됐다, 좀 과열권으로 인식된다 그러신다면은 월봉으로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또 일봉의 기준에 새롭게 시작하는 범위에서의 흐름들. 그래서 결론은 71,000원 기준까지의 일봉 설정 범위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오늘부터 캔들 교육 들어가니까 그 캔들 바탕으로 해서 수익 범위 마저 챙겨 가십시오. 장악형 뜨고 요 상승률의 범위가 39.29%입니다. 27%. 이런 종목 사시고 싶죠? 네. 교육만 받으시면 전부 다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나이사 첫 번째 종목 위메이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교육을 듣다 보면은 교육을 듣는 것도 사실 너무 좋긴 한데 딱 그냥 한 장으로 이 종목 사세요 하고 사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란톡에 있다 보니까 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캡처해서 올려주셔서 이것만 봐도 매매하기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8일에 그리고 9일에 10일에 계속해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이 위메이드인데 11월 8일에는 48,000원대 포착되고요. 이어서 다음 날 54,000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59,000원대 포착됩니다. 하루만 더 일찍 들어왔으면 하루만 더 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이렇게 신고가, 고가까지 올라가는 종목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장중 62,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 이 종목들의 기준은 매수 매도 기준은 매직 계산기로 잡아드리니까요. 요거 교육만 조금만 받아가셔서 종목이랑 수익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나이사 또 그 다음 종목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교육 시간이 50분이기 때문에 네. 빨리 넘겨야 돼요. 1분 안으로. 뭐 오늘 반도체 하루 종일 설명드렸고 주성 엔지니어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발 수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만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놓고 볼 때 기술적인 범위에서 대처를 해나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의 기준도 하나 갖고 나왔어요. 그 차트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11월 8일 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주봉 차트예요. 뭐가 뜹니까? 그냥 간단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갭 상승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도 있는데 주식수 몇 주요? 약 4,800만 주입니다. 그럼 얼마? 12%의 매집이 돼 있습니다. 12% 이상의 매집이 돼 있는 4,800만 주짜리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 종목, 이 종목의 흐름 내일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메이저가 들어와 있는 상태 기준이잖아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4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내일 다시 한번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이사 복귀 교육이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나이사 종목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11월 8일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계속해서 상승 랠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5개 종목 뽑아주셨으니까요. 이 5개 종목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 받으실 분들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야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1등 윤정두의 이 전략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릴게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전략과 교육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윤정우 대표님의 교육까지 들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1번지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윤정도의 주식 1번지에서 첫 번째 강의는 어떤 거 준비한다 그랬어요? 캔들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캔들 강의가 몇 강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둘도 없는 교육을 여러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저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어떤 종목이요? 우와, 1357% 오른 에코프로의 기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죠. 물론 지금 여기서 아직도 정리 못하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왜 여기서 정리를 못했을까? 300년 된 이 캔들, 300년 전에 혼마 문화회사가 만든 이 캔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죠. 그 신뢰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응? 그 신뢰도가. 한번 보실까요? 바닥에서 뭐가 떠 있습니까? 바닥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 이 4대 천왕 캔들 하나. 4대 천왕 캔들이 총 별 3개짜리가 7개가 있는데 4대 천왕 캔들이라는 거는 윤정두가 지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1개, 2개, 3개짜리 수백 가지의 캔들 패턴.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도 보시면 와, 뭐 캔들 교육한다 해가지고 막 캔들 들쑥날쑥 교육해 주잖아요. 수백 가지 패턴 갖다 놓고 뭐 여기서 사도 됩니다부터 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거를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해 놓은 내용, 그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은 내가 왜 캔들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을까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 3개짜리는 7개뿐이 없어요. 그 4대 천왕 캔들과 3개가 더 있죠. 애기제비 감축형, 그
그다음에요. 전서구형. 전서구는 뭐냐면은 비둘기를 한문으로 쓴 거라고 해요. 네, 전서구형.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동일 흑산병형. 그렇게 해서 그냥 주구장창 밀려 떨어지는 그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 세 개를 제외하고 나면은 4대 천왕 캔들 상승 잉태 확인형. 반대급부에서는요. 하락 잉태 확인형. 요거만 알았어도 요 바닥에서 편입해서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13배도 필요 없죠. 10배만, 5배만 수익 나도 좋겠죠. 예? 여기서 만약에 놓쳐서 이걸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잡아 놓칠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1월, 2월, 3월, 4월. 이게 12월이네. 12월. 22년 12월, 1월, 2월, 3월. 4월이면 82만 원 찍을 때예요. 그죠? 82만 원 찍고 50만 원까지 밀려 내려올 때. 여기서라도 잡았으면 되잖아. 그죠? 여기서 어떻게 잡았어요? 윤정도는 띠용띠용띠용.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면서 이 장악형에서 벌써 이미 월봉의 기준에서도 일봉이나 주봉에서는 더 빠르게 더 저점에 편입이 됐겠죠. 그럼 여기까지 기준 말고 그래 다 좋아. 이 수익 다 좋아. 땡큐해. 결론은요. 저는요. 사는 건 잘 사요. 사는 거는 그냥 막 사요. 뭐든 다 사요. 근데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저고점에 사서 이러고 있고요. 카카오 저고점에 사서 이러고 있고요. 2차 전지 저고점에 사서 이러고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윤정도는 이해가 안 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왜? 유치원생도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는 이 캔들. 이게 지금 뭐가 나왔어? 석별형이 딱 떴잖아. 석별이 뭐예요? 지는 해지. 샛별형이 바닥에서 돌리는 거고 석별형은 지는 해야. 300년 동안의 약속입니다. 석별형이 뜨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석별형이 뜨고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다 했다.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익대 확인이 떴으면 어디서 들어가? 만약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처럼 개파락 나오고 무너져 내려서 그럼 어디서 손절해?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악 확인형이 떠서 어디서 편입의 기준을 잡아? 또 밀리면 어디서 손절해? 손절이 아니지 차익 실현이지. 초기에는 손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석별형이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어디서 차익 실현이지. 석별형이 떴는데 이거 손절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따라붙었다는 거냐. 이 꼬리에서. 그러면 안 되죠. 결론은요. 300년 전에도 없었고 또 이 캔들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뿌린 게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뿌린 건 고마운데 방금 말씀드린 지금의 내용에 대해서 매수 구간 또 손절 구간 이런 구간들을 설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윤정도는요. 그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윤정도 기분 좋다고 그냥 가져가지 뭐. 이거 안 돼. 윤정도 기분 나쁘다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적절히 100만 원 넘었으면 차익 실현해야지 욕심도 많아. 이러면 안 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목표 주가를 10,000원을 설정해 놨는데 주가가 장중에 쭉쭉 뻗어 올라서 한미반도체도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종목 아닙니까? 근데 한미반도체 예를 들면 58,000원인데 목표 주가 67,000원입니다. 혹은 7만 원입니다. 상한가 가버리면 7만 원 훌쩍 넘는데 양봉인데 왜 팔아? 그런 기준점들을 이제부터는 차곡차곡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부터 아주 기초부터. 많은 분들이 이 캔들 얘기하면 벌써 채널을 돌리고 싶어서 엉덩이가 그냥 움직여. 리모컨 찾으러 가려고. 그러지 마시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종목이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 가격이 종가가 어디서 끝났고 또 어디서 가격이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남의 종목이면 감흥이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캔들의 원리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모레 퍼시픽의 월봉 차트인데 내일부터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가장 최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하이닉스도 80% 올랐잖아요. 캔들로 진짜 잡아낼 수 있었는지 그 예제를 갖고 올 겁니다. 여기서도 이게 눈에 확 띄셔야 돼요. 뭐가? 아모레 퍼시픽의 월봉 차트인데
요 기준에서 어디서 편입의 기준이 잡혀요? 엄마맘맘마 여기서 잡히네. 상승 장악 확인형 4대 천원 캔들. 조금 전에 에코프로 80만 원대 그 중간 단위에서 딱 잡혔던. 그리고 나서 캔들의 패턴 기준에 단 한 번도 매도 사인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매도 사인이 없습니다. 다만 요 자락에서는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하락 인대 확인형이 떴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돌렸죠. 돌리고 나서 망치형으로 보셔도 되고 엄마맘맘마 또 장악 확인형이 또 뜹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종목이 그냥 슝슝슝슝슝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쉽죠? 야, 이렇게 쉬운 거를 괜히 무슨 뭐 일목균형 그려놓고 볼린저 밴드 그려놓고 무슨 뭐 파동 원리 그려놓고 필요가 없어. 가장 기초부터, 이 기초도 못하시면 나머지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배우시자는 거예요. 기초부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놓고 봅니다. 우리가 잠깐 교육하면서 설명드렸던 기업의 내재 가치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도 뭐 매번 강조드리다시피 1시간 걸린다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것에 맞는 또 기준의 교육을 할 때 1시간 교육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어떤 기준을 잡을 거냐면 심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반도체 업체 좋다면서. 근데 펀더멘탈은 아직 검증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SK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수주라든가 이런 규모만 가지고는 저평가라고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업황이 더 크게 개선된다? 그것에 대한 기대 요인인데 그거는 이제 심리.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유입되느냐의 기준인데 이 수급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하나는 뭡니까? 메이저들이 들어오느냐.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느냐. 또 하나는요. 거래 대금이 최상위로 형성이 돼서 변동성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루닛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해드렸지만 루닛은 메이저의 수급은 없이 거래 대금만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거래 대금 4위까지 올라오면서 변동성만 막 확장됐죠. 그리고 막 꼬리 달고 확 밀려. 그러한 수급, 두 가지의 수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게 뭡니까? 윤정두가 미국에 가서 애플을 1조 원을 샀어. 말도 안 되게 1조 원을 샀어.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야 외국인 윤정두가 애플 주식 1조를 샀어요.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분율에 메이저의 지분율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추정치의 수급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36년 전에 윤정두가 주식 처음 할 때는 외국인 기관 수급 그거 보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들고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차트에 모는 종이 위에다 차트 그리는 분들 계셨고. 지금 시대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무엇이 중요한지는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심리적인 부분은 시장에선 3이라고 그러고 얘를 7이라고 그러는데 윤정두는 9대 1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급. 어떠한 재료가 있어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고. 윤정두가 아무리 한미반도체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해봐야 130만 주씩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내버리면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거고. 또 7월 13일 같은 경우 200만 주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상한가도 가는 거고. 그 수급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대형주의 기준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명확해지니까 좀 더 쉬운데 그것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 정신 똑띠 챙기세요. 제 눈을 딱 보시고 가슴에 손 얹고 내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왜 하지?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수급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캔들이 빨간색 양봉이야.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이 뭐 한미반도체가 시간에서 하한가 맞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왔다고 쳐요. 누군가가 사 제끼면 양봉으로 쫙 올라오겠죠. 양봉으로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양봉인 거야.
시작 가격이 어디서부터냐요? 전일 종가가 아닌 오늘 시작 가격이 어디에서부터 우와 양봉으로 쫙 가느냐. 엔비디아 얘기했죠. 엔비디아 5월 24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장 끝나고. 그러고 나서 시간에서 갭상승 막 시간에서 막 폭등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25일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25일 날 엔비디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배가 넘는 그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배가 넘는 엔비디아가 26% 폭등을 한 다음에 얼마? 29%까지 올라가. 상한가 수준까지. 29% 갭상승 이후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막 음봉 떨어져야 되잖아. 그걸 막 그냥 치고 올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큰 형님이 사셨네. 미국의 엔비디아 윤정두가 샀다고 외국인이 샀다고 나올 거예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이야 엔비디아 양봉 났네. 누군가는 샀네. 이해되세요? 한미반도체 오늘 개파락이 나왔어요. 거기서 멋들어지게 치고 들어 올려줬으면 돼.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봉 나오고 이야 누군가 멋들어지게 사줬네. 그 누군가 그 수급을 보기 위해서 음봉이면 일반적으로 메이저가 누군가 힘 있는 쪽에 매도를 했구나. 그게 시장 영향이든 종목의 영향이든. 양봉이면요. 누군가가 매수를 했구나.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폄하한단 말이에요. 에이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라고. 근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매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캔들. 빨간색이야? 오케이. 누군가 샀네. 장땡봉이야? 누군가 무지하게 많이 샀네. 퍼렇게 시퍼렇게 막 장땡은봉이야.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팔았대? 아시겠죠? 갭하락 이후에 음봉, 갭상승 이후에 양봉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준에 이동평균선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 우상향으로. 그럼 누군가 계속 샀네. 와우. 에코프로가 14배 올라오는 동안에 공매도 때문에 못 갔어요. 아니 공매도 없으면 20배 가라는 얘기야? 누군가 계속 산 거죠. 개인들의 힘 갖고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시가총액 40조까지는. 그러니까 메이저들의 힘이 뒷받침되어 있는 건데 어찌됐건 우상향한다. 누군가는 샀네. 우하향한다. 누군가는 팔았다. 거래량이 터졌다.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거래 대금이 터졌다.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거래 대금 하루에 3억짜리, 시가총액 500억짜리를 그거를 방송에서 추천 주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 그런 거래 대금 갖고는 안 돼요.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 최소 거래 대금 1,000억이면 지금의 기준은 한 30위 안에 들어올 겁니다. 2,000억이면 10위 전후까지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형성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결론은요. 그중에 오늘은 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은 제가 생각할 땐 최소 30강 이상입니다. 캔들 하나 가지고 30강?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 수익률 대 1등 할 수 있어요. 윤정두가 이거 하나 가지고 수익률 대 7번 우승하잖아요. 에코프로 요거 하나 가지고 대바닥에서 잡아내죠. 나머지 모든 종목이 요 세 가지 원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뭐예요? 이것에 대한 응용입니다. 금융공학도들이 이것에 대한 응용을 해서 나머지를 잡아낸 거예요. 그럼 캔들이 뭔데요? 말 그대로 캔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초죠. 양초. 초. 그렇게 해서 캔들의 기준은 양초다. 양초다. 혼마 문해회사가 고안한 기술적인 분석이고 그리고 300년 전에 만들었고 이게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무슨 혼마 문해회사의 역사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포털 사이트 딱 뒤지면은 혼마 문해회사의 전설의 고향부터 해서 다 나와요. 그건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심지와 몸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상화한 거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티브 니슨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직역본이 2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직역본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시긴 할 텐데 원체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완전히 다른 거를 윤정두가 2000년 중반에 2004년, 5년 뭐 그때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완전히 정형화해서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로 그리고 대학 강의 교재로 또 KRX 초청 강의 교재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은 다 아시죠? 이런 내용은 분봉, 일봉, 주봉 이제는요.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연봉까지 봅니다. 1년봉. 1년봉.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깊이 있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5에서 10거래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윤정두가 기존의 자료는 이렇게 돼 있어요. 5에서 10거래일. 무슨 얘기냐면은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추세 지속이 아니에요. 추세 지속을 왜 좋아해? 이동평균선 봐도 되지.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전형입니다. 그죠? 고점에서 반전? 이거보다는 바닥에서 반전이 좋지. 그리고 고점에서 반전이 나올 때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고. 바닥에서 반전이거든요. 그럼 바닥의 개념이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을 잡습니다.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을. 그러면 그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5일에서 10거래일 빠지면 안 올라오는 종목이 어딨냐. 5일, 10일 연속 빠지라는 게 아니고 추세 부분이 이렇게 뭐 횡보든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든 저점의 인식이 잡히는 구간을 최소 5에서 10거래일 정도로 놓고 보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언제? 2015년 6월 이전까지의 윤정두의 교육 내용입니다. 그럼 왜 2015년 6월인데요? 2015년 6월에 뭐가 있었어요? 상하한가 제도가 15%에서 30%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하한가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은 제가 못 봤는데 하한가에서 상한가 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100% 올라옵니다. 10,000원짜리 종목 하한가 7,000원에서 상한가 13,000원 가면은 7,000원에서 13,000원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오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하루만 기준 잡아도 그런 변동률 속에서는 바닥 인식도 잡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들이 꽤 나왔어요. 뭐 얼마 전에 알테오젠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5%로 또 마이너스에서 또 그냥 막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상하한가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2015년 6월 이후에 변동성의 기준을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라 얼마? 3에서 5거래일로 바꿔드린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1에서 3거래일이야. 지금은 1에서 3거래일. 왜요? 2020년도 3월 기준에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에 돈을 뿌립니다. 그죠? 경기부양책의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립니다. 채널을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녁 방송 다 끝나고 심야 시간에 타 채널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요. 기가 찼던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V자형 폭등 나오고 더 올라가는데 윤정두는 계속 갈 거다. 유동성 랠리다 이거는. 엄청난 기회다. 과거 경험칙상 사스, 메리스 이런 기준에서의 흐름과 똑같다. 다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었죠 사실은. 어찌됐건 이렇게 움직이는데 M2 광의 통화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잖아요. 짧게라도. 광의 통화를 봐야 되는데 채널 돌리는 나오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 20만 원뿐이 재난지원금 20만 원뿐이 못 받았는데 무슨 뭐 그것 때문에 시장에 가냐고. 와우. 시장이 어느 정도 바뀌냐면요. 2020년 1월 2일 날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거래대금 저점 얼마? 5조 딱 나온 게 2020년 1월 2일이에요. 그런데 이 거래대금이 딱 1년 만에 얼마까지 가냐면요. 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5조 미만에서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10배 가까이 터지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변동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 안 나세요? 시젠,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 4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 4조.
네 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 사죠. 코스닥 하루 거래대금을 다 넘겨버려. 변동률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1에서 3거래일만 해도 바닥의 인식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분명히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론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 지금 막. 방송국에 같이 계시면 막 토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맞짱 토크해 막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셔.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흐름을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의 흐름을 더 한번 나누어서 드린다면 월봉은 뭐예요? 월봉은 4개의 주봉이 합쳐서 월봉이죠. 뭐 4개, 5개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미 캔들이 월봉 하나에 주봉에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월봉은 뭐예요? 일봉이 최소 20개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 20개의 캔들이 벌써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봉으로 기준 잡아도 최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5개 캔들이 주봉 1개의 주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봉 마찬가지고 수많은 분봉이 일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것 중에 하나가 말장난하는 분들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예요? 장중에 주가라는 건 이런 변동을 거치고 나서 종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움직일 때마다 이게 분봉이라고 치고 장중이니까 움직일 때마다 캔들의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릴 때도 있고 막 꼬리가 길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7월 24일 날 포스코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 하신 이유. 최고점은 26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4일 날 7월 23일까지 강력한 매수, 2차 전지 정점 아닙니다. 강력한 매수. 그러다가 24일 날 전략 매도의 기준을 잡은 게 제 기억에 맞다면 포스코 홀딩스의 기준이 거래대금이요. 4조가 터집니다. 4조라는 거래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올 초 기준에 거래대금 얼마 터졌어요? 올 초에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코스닥에서. 근데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의 거래대금이 4조를 넘깁니다. 이날 7월 24일 날 4조를 넘겨요. 그러면서 24%대인가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10% 이상 고점 대비 밀립니다. 그러면 평상시 보기도 힘든 포스코 홀딩스가 평상시 움직이냐고. 근데 엄청난 장대 양봉에서 이따시만한 꼬리가 달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2차 전지 아직도 못 파신 분들 계시면 와, 가슴에 애리지 않아요? 거래대금 4조가 터지고 꼬리가 달렸는데 그런데 종가 부분이 일정 범위를 감싸 안고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장중에 매매를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요? 아쉽더라도 거래대금 4조에 꼬리가 10% 이상 달렸으니 정리를 하자. 돌리면 다시 따라붙더라도. 결국은요. 이때 정리 안 하시고 속는 거죠. 채널 돌리면 와 양봉으로 끝났어요. 와 오늘도 대박 났어요. 나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26일 날 8조, 우리나라 역사상 2번째 많은 거래대금 8조를 터뜨리고 꼬리 장대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데 장선의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12% 빠질 때도 안 팔던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 사인을 줄까요? 안 주겠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지금까지 힘겨워지는 거예요. 이 캔들 하나 잘 배우시면 될 걸 가지고. 그게 기초입니다.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 뭐 캔들 그까이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그걸 다 부러뜨려 드릴 거예요. 캔들이 우습지 않다라는 거 오늘 다 부러뜨려 드릴 거예요. 결론은 시가, 종가, 고가, 저가인데 뭐 시초가 처음 시작한 가격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시가가 뭐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 많아. 아 여러분들 말고 채널 돌리면은 농담이 아니라 처음 시작한 가격이 어제 가격이 아니라 오늘 처음 시작한 가격. 종가는요 오늘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결정되는 가격. 고가는요 당일 최고 고점을 찍은 가격. 저가는 당일 최저 가격.
지금도 기초편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이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주린이란 표현을 뭐 쓰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니까. 응? 기초편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이 필수적인 내용인데 꼬리가 뭐예요? 아니 왜 캔들이 이렇게 했는데 막 뭐가 막 달려 내려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림 보실까요? 그 캔들의 종류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튀용. 우리 이다운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팍 만들어준 거야. 나름 애니메이션 탁 구동해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양봉이잖아. 그죠? 이 양봉. 시작 가격 여기서 종가 여기 그리고 꼬리 달려있는 뭐 그거 조금 이따 또 교육 받을 거예요. 양봉. 음봉은 뭐예요? 너무 쉬워요. 이런 거를 전파 낭비하고 이런 걸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고. 이게 음봉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대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색깔을 바꿔서 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종목이 이렇게 끝났어요. 혹은 다른 분 종목이 이렇게 끝났어. 아우 축하해요. 아우 멋쟁이. 아우 멋들어져. 이런 장대 항목이 나오고 아이 축하합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끝났어. 어떻게? 야 또 양봉 나왔네. 아우 축하합니다. 그랬다가는 한 대 꼬집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봉 나왔잖아. 좋아? 아, 막 춤춰야 돼. 아유 좋아. 이래요? 이게 최기초야, 기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아직도?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종목이면 그냥 양봉이면 내가 진짜 다 물어볼 거야. 자, 양봉으로 끝났는데 오늘도 양봉으로 끝났어. 와, 박수 쳐주고, 아이, 멋들어졌어. 아우, 축하드려요. 혼난다니까? 왜요? 양봉의 시초가, 시작 가격은 어디라 그러세요? 여기가 시작 가격입니다. 끝난 가격은요, 여기가 끝난 가격이에요. 그런데 양봉이 뜨긴 했지만, 이날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파락 이따시만큼 나와갖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질 정도로 내려왔는데, 물론 돌려서 다행스럽지만 어제 종가보다 밑에서 끝났잖아요. 그냥 양봉이라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기준에 예를 들면 양봉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런 걸 축하해 줘야지. 종가 여기서 끝났는데 그냥 막 마음을 졸이고 아우 힘들어 했는데 그 다음날 이만큼의 높이에 갭을 띄워주고 빵 하고 밀어 제껴줬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양봉이 시작 가격이 여기서 나오고 밀려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감싸쥐고 들린다면 그 힘이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힘이죠. 따라 붙을 수 있겠어 없겠어? 따라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그냥 시각적으로 눈으로 탁 보실 때 어디가 시작 가격이고 어디가 끝난 가격, 이거 어디서 끝난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종목이면 안 되니까 내 종목 많이 빠지고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 이런다고. 남의 종목이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 양봉, 음봉 하나의 기준에서도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의 몸통은요. 캔들의 몸통은 시작 가격과 종가예요. 이거 딱 가려놓고 시작 가격 어디? 그러면 헷갈린다니까. 아니 저도 헷갈려. 시작 가격 어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런다니까요. 명확히 아셔야 돼. 그래야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빠져나올지 또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얘네가 월요일이고 이게 화요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흐름이 되는 건지. 이게 월요일이고 이게 화요일이면 요 중간 라인을 훼손시키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시작한지도 모르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다면 이거 뭐지?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볼일을 보고 왔어도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꼬리를 단다라는 건 뭐예요? 장중 고점에서 요 가격까지 올라왔다가 시장의 문제든 오늘처럼 주성 엔지니어링 막 빰빰빰빰빰빰 막 신고가 그냥 쫙쫙쫙 올라가다가 시장 영향 때문이든 자체적인 수급의 영향이든 어찌됐건 위에서부터 꼬리를 달고 눌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석을 다시 하셔야죠. 저게 눌렸는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1% 가까이 오늘도 매수를 했네. 근데 보니까 옆에 한미반도체가 좀 충격을 받아서 그렇구나.
이 꼬리 부분을 그럼 감쌀 수 있겠는데? 오늘 1% 가까이 들어온 쪽이 위로 치고 올렸는데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근데 꼬리 달렸잖아요. 그럼 내일 감싸 안고 돌릴 수도 있겠는데? 그 기준을 보는 거예요. 또 이게 정점에서의 흐름이냐 바닥에서의 흐름이냐 그런 부분도 다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종가의 꼬리 부분에 어떤 흐름이 연출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를 처음부터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일은 아주 기초적인 캔들의 기준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별 3개짜리 말고 별 1개짜리, 2개짜리. 몸통이 뭡니까? 시작 가격과 종가입니다. 시작 가격이 밑에 시작해서 위로 끝나는 거 빨간 양봉. 시작 가격이 위에서 시작하고 밑으로 끝나는 음봉. 헷갈려 하지 마세요. 뭐 전일 대비해서 뭐 이런 거 개파락 갭상승 나오더라도 시작 가격 대비해서 움직임입니다. 꼬리 마찬가지. 꼬리가 길게 달리면 무조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캔들의 모양새를 다 잡아드릴 겁니다. 이 모양새 잡아드리기 전에 저도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잠시 여러분들께 숨 쉬실 수 있는 또 메모장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딱 배울 거예요. 이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내일은 아주 섹시한 걸 갖고 올 겁니다. 자, 오늘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 기준이 요 검은 색깔 줄을 시작한 가격이라고 할게요. 개파락이 나왔든 갭상승이 나왔든 보합이 나왔든 시작한 가격에서부터 주가가 이 선을 보십시오. 같이 연동시켜 놓은 거예요. 주가가 위로 올라온다? 그럼 양봉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또 한번 딱 치고 올라오면 또 양봉이네. 그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올라오면 장대 양봉이네. 이렇게 계속 가라. 끝까지 가라. 그런데 장중의 기준에 이렇게 꺾인단 말이죠. 꺾이면 내가 이거 혼내줄 거야. 이거 잘못된 게 뭐죠? 꺾이면 우리 이다운 아나운서 내가 혼내줘야지. 꺾이는 순 기준만큼 꼬리가 달려야죠. 내일은 완벽한 걸 갖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이다운 아나운서님이 자격증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산운용 인력.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기준에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까지의 흐름이다. 시작 가격 대비해서 몸통이 형성되어 있고 꼬리가 달려있고 이게 꼬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닥이든 위에든 그걸 떠나서 얘기합시다. 쭉 뻗어 올라가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야 5% 막 올라가. 이야 주성 역시 네가 최고야. 프로그램에서 매수도 막 들어오고 이야 한미반도체는 막 눌리는데 친구는 좀 힘들지만 나라도 가야지 우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들어오는데 꺾여져 버려요. 꼬리가 달려.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튀어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왜? 신고가 랠리 중이었으니까. 신고가 랠리 중이었으니까. 바닥에서의 기준이면은 손절에 대한 물량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받아내고 들어 올리느냐, 아니면 떨어지는 물량만 받고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누군가가 물량을 던졌구나. 힘겨루기 위해서 일단은 오늘은 현재 기준에서는 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또 밀려 내려가면 이 꼬리 다 어디 갔어? 이 꼬리 다 어디 갔어? 한 번 더 밀려 내려가면 이러면 이제 약 오르는 거죠. 이러면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서 뜰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반발력을 냈다라는 거예요. 바닥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의 힘을 누군가는 야 이건 바닥이 하고 반등의 힘을 빵빵빵 하고 쭉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꼬리 달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아니야. 이런 거는 별을 2개를 줍니다. 1개짜리가 아니에요. 꼬리 달리고 밀려 내려오는 거 바닥이기 때문에 별을 2개를 줍니다. 3개려면은 뭐 장악을 하고 돌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미 밀려 내려오던 힘을 그 힘을 반발을 해서 잡아 들어 올려줬다. 근데 시장 영향 때문이든 자체적인 흐름 때문이든 꼬리를 달고 내려간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나왔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마지막 투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잡습니다. 고점의 기준에서는요.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구나 라고 해서 별 2개를 주질 않습니다. 하락 반전에 별을 2개를 주는 거죠. 빨간색 별이 아니라 하락 반전에. 고점에서는. 그 해석 범위가 다 틀린데 오늘은 그냥 놓고만 보세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종가상으로만 양봉 나왔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 고점에서 24% 오르던 애가 거래대금 4조씩 터지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거기서부터 꼬리를 쫙 달고 내려오는데 24일은 그나마 돌려놨으니까 다행이라고 쳐. 26일 날 그렇게 주구장창 밀려 내려가는데 그 엄청난 차익 실현의 욕구를 공매도 핑계대고 안 팔고 지금까지 안 팔면 되겠어요? 힘의 기운점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의 균등에 대한 흐름을. 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형들이.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기준에서 아이고 몸통만 떨어져 있는 거야. 요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 이만큼. 그게 고점이라고 생각해봐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공매도고 뭐건 간에 이거 하나만 알면 되지. 공매도가 때렸든 뭐 누가 때렸든 공매도가 아니고 다른 애가 때렸어도 빨리빨리 나와야지. 이 위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최고점에서 거래대금 막 8조씩 터지면서 이날 포스코홀딩스 8조, 포스코 퓨처엠 4조, 에코프로 BM 5조, 에코프로가 4조. 응? 다시 포스코 퓨처엠이 3조 원대, 에코프로가 4조 원대, 에코프로 BM이 5조 원대, 포스코 홀딩스가 8조. 7월 26일 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만 내려왔나? 그냥 윗꼬리가 그냥 이따시만큼 달린 음봉으로 그냥 공매도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다 필요 없이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이해되세요? 그 흐름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잡아야 돼. 그냥 음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 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과 여기서 다시 돌리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혼내줄 거야.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요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칸별로의 기준을 좀 큰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요 하나를 장대 양봉으로 그냥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요만한 도지다. 그러면 그냥 힘겨루기가 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장족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장족. 다리가 긴 거. 일본에서 만들어놨으니까 일본식 이름.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 세계적으로 뿌리니까 영어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자 문화잖아요. 중국식. 우리나라 글자. 그렇게 해서 장족형이라고 표현한다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여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끝나겠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기는 위든 아래든 어마어마하게 세게 튕기겠죠. 위로 올라가면은 이날이든 뭐 하루짜리든 주간 단위든 이 장족형의 흐름이 뜬 이후에 방향성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결정이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세게 움직이겠지. 만약에 위로 간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그냥 주구장창 위로 그냥 쫙 당겨 올린 애들이 위로 마저 당기는 거니까 그 힘이 얼마나 세겠냐 이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되죠. 농담이 아니라 채널 돌리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육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내용 해주면서 막 돈 내세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도제예요. 망치예요. 망치.
그래 차트 아무 데나 놓고 망치 떴죠? 망치 떴죠? 시청자분들이 기초를 잘 모르신다고 그렇게 시청자분들을 기망하거나 우롱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뇌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족형의 변동성이 확장되는 이유, 왜 밀려 내려갈까의 이유, 그 부분의 흐름, 그러한 부분부터 한 번씩 보셔야 돼. 이런 경우 막 장중에 막 음봉으로 떨어져. 으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우, 나 손절 놓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있는데 탁 돌려주네? 근데 골이 어디 갔어? 이 돌려주면 꼬리가 있어요. 내일은 제가 완벽한 거 갖고 나올게요. 꼬리가 달려. 빰! 하고 꼬리가 또 달려. 그러면 이게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닥에서 떴을 때의 기준의 망치. 올라가던 기준에서는 교수형. 윤정도 같이 교육해드리는 교수가 아니라 행인맨, 목을 맸다 해서 교수형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무 데서나 이거 망치 떴어요, 망치. 이게 만약에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라고.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1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음봉이 떨어져 내려갔다가 그냥 그걸 막 쭉쭉 돌리는 흐름이 엄청나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돼서 이거를 배울 때 어떻게 볼 거냐면요. 그냥 요 망치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변동성의 1.5배에서 3배 수준의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그럼 뭐가 터져요? 거래가 터지겠지. 평상시에 만약에 3% 수준의 움직임이 나오던 종목이다. 1.5에서 3배. 그럼 얼마예요? 9% 정도의 변동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겠죠.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다가 꼬리를 달고 돌린다. 뭐 이런 개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아무 데서나 요만한 거 요거 하나 딱 떴는데 망치가 떴습니다. 이거 끝내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캔들 하나 배울 때 제대로 우리 주식 1번지에서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기초 저거 다 하는 건데 아니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죠? 또 진짜 기초를 배우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50분씩 제대로 된 교육을 해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돌려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도지 양상까지 형성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내일 더 완벽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캔들의 구성입니다. 캔들의 구성. 우산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통 털어서 우산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일본 우산 그 모양을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떴느냐, 바닥이냐, 고점이냐의 기준에 이름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요 캔들의 기본적인 내용, 캔들 어렵지 않아요. 수백 가지 패턴이 있지만 조금 전에 보신 우산형이 있는 거고 역전된 망치형이 있는 거예요. 역전된 망치형. 이거는 어딜 가도 다 나오는 기본적인 모양새예요. 이거를 돈을 받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놓고 망치형을 역전된 망치형이라고 교육을 해주고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윤정두가 책임지고 캔들 하나만큼 또 이거 끝나면 이동평균선의 그램벨의 매매 법칙 그리고 보조지표까지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상승사평, 하락사평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 음봉의 기준이에요.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 음봉.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지입니다. 도지라는 건 꼭 십자가, 정중앙만 아니에요. 어느 쪽에 달려도 이런 거를 다 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4가지 패턴으로 다 돼 있어요. 우산형, 역전된 망치, 그러니까 역전된 우산, 그리고 양봉, 음봉, 그리고 도지 이 4개가 모든 패턴의 수백 가지 패턴의 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힘의 크기에 대해서 내일 제대로 한번 또 배워보시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거는 기초부터 차분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요 주식 1번지의 윤정두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렇게 캔들 기초 강의 본격적으로 배워봤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캔들 교육 내용 우리 매일 방송 중에 볼 수 있지만 또 미리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고 너튜브 오시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방송이 끝나니까 또 신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교육 자료를 무료로 또 나누어 드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장 눌려 있잖아요. 네. 내일부터 또 뭐 붉은 불기둥 잡아내시면 네. 되니까 뭐 아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말이 꼬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또 실시간 무료 방송 진행을 해주시겠지만 어제도 또 새벽 내내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 끝나시고 실시간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많은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